내가 가족 사진을 봤어요. 네네, 보셨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들어왔는데 엄청 뺀질뺀질하고 처음에는 되게 염치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더라 이거지. 예, 그렇죠. 근데 그 이미지가 근데 잘 맞았어요. 보실 때는 뭐가- 어떠셨어요? 약간 처음에 나는 바람을 펴갖고 그래서 바람도 좀 피고 동관계도 있고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제 얘기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남자가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뭐 이렇게 했다가 예, 예. 오히려 당하는 그러면서 조금 자기 이미지가 약간 바람둥이 이미지가 좀 있는 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책을 김성진 작가한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대본화된 걸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현대 그 희곡 명작선 중에 18번째 작품인데 아예 책으로 사인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쓴 걸.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자랑한 거죠. 자기 명작선에 당선됐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나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할 나이긴 한데 이미지가 선배님 보시다시피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아버지 역할이 들어올 나이인가 이제 하고 대본을 보고 또 그 작가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연습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리고자 했던 그냥 아버지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아버지상이 아니라 조금 나름의 책임감도 있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도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버지였으면 좀 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작가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철없어 보였거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좀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이런 아버지일 것이다. 왜냐면 그런 엄마 찌들어진 표정으로 그냥 아버지를 원망하는 엄마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아버지가 있거든. 그쵸. 그치.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말끔한 네. 아버지가 나타난 네. 거지. 뭐지 이거? 이랬어.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약간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캐스팅한 게 더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서도 좀 찌들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좀 수염도 기르고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할까 그랬더니 또 그러지 말라고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모습이어서 그래서 요거 캐스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다. 그래서 원래 보면서 바람둥이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책임감을 지고 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 저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그렇죠. 요즘 시대의 아버지들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려놓은 아버지가 그치. 저희 윗세대 아버지 부모님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요즘 친구들이 그려놓은 아버지는 제 나이 때 아버지나 그렇지, 네, 그렇지. 그 아버지니까 40대 중후반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 작가도 이제 20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 이게 좀 그렇지. 이미지적인 갭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그 작가가 자기가 이제 연출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는 네. 현대 감각으로 끌어내긴 했네.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색달라서 좀 관심이 좀 갔지. 그래서 저 배우 내가 한번 불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을 막 뒤져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열혈 남자라는 게 아니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활동이 엄청 많던데.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낭독은 아주 고정적으로 많이 하시나 봐요. 예, 낭독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낭독 공연이 좋은 게 이제 하게 되면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접하게 되고 좋겠다. 예,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그렇지. 일단 목소리가 좋으니까 선택됐겠지.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낭독은 목소리가 안 좋으면 외모라도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낭독 외모 필요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모보다 중요한 게 목소리니까. 그렇죠. 우선 전달력이니까. 그렇지. 네.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 무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목소리 훈련을 따로 뭐 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 훈련은 따로 하긴 하는데 사실 타고난 게 사실 좀 크고요. 부모님한테 타고난 게 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예, 쪽으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흔히 하는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때는 사실 제 목소리가 되게 싫었던 적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소리는 좋으나 너무나 이 소리가 인간적이지 않은 소리라고 할까요? 너무나 좀 이렇게 포장된 듯한 꾸며진 듯한 성우적인 그래서 어느 순간은 어렸을 때 작업할 때 연출들이 너 너무 목소리가 정갈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날 것이 아니다. 네, 맞아. 그런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바르고 이래서 몇 번 들으면 지겹다. 이래서 사실 어렸을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목소리인데도 뭔가 이럴 때는 저렇게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도 계속 정갈하게 나오니까 네, 그렇죠. 말쑥하게 나오니까 맨날 말쑥한 역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리의 문제도 문제였는데 호흡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호흡으로 사실은 다 바꿀 수 있는 건데. 그 언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난 목소리가 너무 싫어서 별짓을 다 했죠. 진짜 탁성도 내고 싶고 그래서 막 안 좋게 담배도 막 펴보기도 하고 막 일부러 성대 긁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호흡을 못 잡고 있었더라고요. 작품마다 캐릭터에마다 그걸 한 30대 한 중반 정도에 느낀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사람은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이 와요. 예. 그래서 그 호흡을 어떻게 좀 달리하면서 목소리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잘 쉬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말이 되게 단순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 것처럼 숨을 쉬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고 숨을 참고 있거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숨이 이렇게 편하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금 이렇게 침식당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인물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숨 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평소 때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숨을 거의 뱉어놓고 대사를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냥 마셔놓고 사실은 20% 뱉고 80% 대사를 연기를 하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100으로 스타트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다르면 소리보다는 그 음색이나 이게 그렇지, 달라지니까 그렇지. 컬러가 달라지니까 그 결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저 지금 제 목소리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원래 좋았던 목소리를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호흡이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거지. 호흡이 이제 일단 감정이기도 하니까 이제 감정이 좀 이렇게 그렇죠. 더 능숙해진 나이가 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카메라라는 게 좀 경직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은 조금 괜찮은데 그죠. 카메라는 이게 기계라 그런가 뭔가 이렇게 우리는 또 감성적이다 보니까 뭔가 좀 그래 기계라는 게.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매체로 갔을 때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금방 적응을 하면 이 또한 되게 재밌고 또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또 카메라만의 맛도 있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독립영화 찍으신다고. 네, 지금 페이스북에 그냥 너무 활동을 많이 해가 이거 찍기 전에 또 뭐 벚꽃나무도 찍고. 벚꽃나무는 공연 체업 작품이었고 벚꽃동산. 벚꽃동산 이제 공연 10월 중순에 끝내고 바로 이제 박범신 작가님 그 읍내 떡빙이라고 그 소설을 이제 영화했어요. 그래서 갱경이 떡빙이라는 지금 그것도 이제 그 문화예술 영화 저예산 영화인데 그것도 지금 강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또 독립영화도 찍고. 지금 또 하나 아포리아라고 또 하나 같이 동시에 정신없겠네 여기저기 막. 이제 영화는 또 야외 촬영을 많이 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참 영화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더울 때 아니면 가장 추울 때밖에 안 찍는다고. 그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좀 시원할 때 지금 어디가 더 나나? 선선할 때 찍거나. 그때 대관비나 아니 뭐 대여비나 이게 좀 싸나 아니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들도 준비를 하다 보면 꼭 시기가 항상 여름 아니면 겨울이더라 진짜. 그 맞더라. 겹치게 되나 봐요. 그래도 그러면 아프리카는 조금 제목 자체가 특이한데 그 내용 조금 얘기해봐요. 아프리카는 그 이주영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인데 그 이주영 감독이
저기 해외에서 꽤 오래 이렇게 생활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그 인류애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5.18 이야기 아니면 그 전작 붉은 다리 같은 경우는 그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난민 문제 사실 난민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일반인들 알기까지는 그치. 사실 정우성이라는 그게 좀 컸잖아요. 아. 네, 정우성 씨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이제 나오면서 컸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뭐 제주도에서도 예, 제주도 난민들. 예, 그런 거 찬반도 있고 지금 시리아 예멘 사람들도 많이 전쟁 난민들이 포로들이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난민 영화긴 하나 이제 이 감독이 그리고 싶은 건 난민을 주인공으로 썼지만 그냥 인권 이야기예요. 누구도 그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권리를 보장받고 사람답게 살 그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뭐 무슨 역을 아 정말 저랑 맞지 않는 또 역을 맡아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선하지 않은가 봐요. 목사님 역할을 맡았는데, 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시리아 난민 가족들. 자기가 선하지 않은데 선한 역을 맡았다고? 예. 착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정말 힘드네요.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센 역할들, 그리고 좀 되게 파워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눈이 부리부리해서. 영화에서는 또 그럴 수도 없고, 또 이번 영화는 되게 이번 목회자 역할이 되게 선한 역할이거든요, 정말. 아니, 왜 선한 역이 왜 힘들어? 선하게 하면 되지. 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뭐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가? 그런 아니, 것도 있어요. 착하게 생겼어, 근데. 정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 선배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고 매체 연기를 하면서도 연극에 대한 계속 갈망이 있는 이유는 그 성근 못해서? 아니요, 매체 연기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지 않아야 된대요. 근데 이제 무대 연기에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런 연기를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잖아요. 뭘 하고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시간도 안 돼. 예, 뭐 하고 밑도 안 닦은 느낌이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체를. 근데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정말 착한 역할, 목사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 정말 제가 하면서도 좀 가식적이고 가증스럽고 그래요. 자기의 가장 선한 모습을 보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연기를 할 때는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제 안에 그게 별로 없나 봐요. 왜 없어? 누구나 다 있지. 다시 오란다고 오는 거 보면 착하지 왜. 자,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연극도 했고, 이제 영화도 찍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연기 지망생 아이들이 연극 연기랑 영화 연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으로서 한번 그거를 좀 명쾌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사실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게 더 신뢰가 간다. 정말 영화 연기 저는 지금 아직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 연극 연기는, 차이점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예. 연기만 잘하면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이제 카메라가 들이대고 아니 무대라는 어떤 공간에서는 관객이 바로 눈앞에 있고 요 차이인 건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실제로 어쨌든 서봤으니까 느낌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조금 무대 연기는 좀 연기의 확장성이라면 그 카메라 앞에서 연기는 좀 응축, 집약, 그리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왜냐면 표정 하나에 카메라 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무대 연기는 선이 좀 굵고. 제가 저를 무대에서 편집할 수도 있고 연출할 수도 있잖아요. 무대에 서서. 그리고 저를 관객들에게 클로즈업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저의 행동에 따라, 동선에 집중시키고. 따라.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카메라는 그걸 카메라가 다 해주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풀샷을 찍을 때는 정말 편해요. 무대 연기 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딴다고 말하죠. 흔히. 클로즈업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무대 연기를 오래 했던 분들이 숨을 못 쉬세요. 그걸 이렇게 잡으니까. 근데 거기에서의 나오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응축된,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숨호흡 하나, 눈 하나 깜짝이는 거 하나까지가 계산이 좀 그러니까 내면이 더 많이 들키는 그래서 내면에 좀 더 충실해야 되네. 근데 뭐 이제 보통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영화는 많이 이미지로 많이 뽑히니까 이미지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그거는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러면 좀 위험해져요. 왜? 이미지로만 영화가? 가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 카메라 앵글에서 보여진 이미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말은 네. 그 연출이나 감독이 원하는 네, 이미지에 네. 나는 내가 그 이미지인지 몰랐는데 그 이미지가 뽑혔잖아 지금. 네. 그런 것처럼 네. 그 목사로 뽑혔잖아. 그 감독이 처음에 네. 여기 대학로에서 모 선배 술자리에 있는데 모 선배가 저를 불러서 거기서 저를 잠깐 봤대요. 근데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 선배님이 이 역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술 먹고 그렇게 처음 본 사람에서 되게 착하게 했나 봐요. 낯가림이 착한 모습으로 보였나 보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가족 사진에서도 미워할 수 없는 선함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가족을 내팽개치고 처음에는 도망간 느낌의 아버지로 비쳤다 나중에 나타났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아닌 아버지인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도 읽었을 때 오해를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간 아버지였는데. 그렇지. 비겁한 아버지일 거라고 네, 생각했다. 그게 아니고 찾아다닌 거죠, 사실. 그 자기를 등친 사람을. 빚쟁이를 3년간 찾아다닌 거죠, 사실. 그래. 그러니까 집요하게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지.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해결하는 그거에서 좀 올바른 방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작품적으로 코믹을 넣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었겠지. 그래서 요즘 하도 바쁘게 영화도 찍고 연극도 찍고 막 이러길래 이제 그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동안에 이렇게 쭉 이제 이력을 봤더니 꽤 많이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북에서 내가 계속 이제 몇 명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어투를 쓴 사람. 시그니처가 있죠. 그러니까 안인길 이제 요거 의미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든 말에 끝맺은 말을 좀 하고 싶었고 마무리가 안 돼서? 아니 마무리가 안 돼서는 아니고 이게 저만의 하나의 그 특징처럼 그러니까 구호 같은 느낌으로 구호 느낌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인 같은 느낌도 괜찮고 그런 건데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형은 쉬바라고 쓰죠. 잘못하면 욕 같지만 쉬바. 근데 그 형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SH 그녀를 봐. 이런 뜻이라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닌길도 사실은 좀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젠장 이런 느낌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닝을 사실은 이제 한자에서 나왔어요. 한자에서 닝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말이 한자를 기반으로 쓰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사람 인간이라는 단어가 닌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닝자와 그냥 길을 따와서 그냥 사람의 길.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게 뭔가 얘기하다가 닌길 이러면 뭔가 사람아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인상이 중독성 깊었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걸 안 붙이면 또 서민균이가 아니야. 서민균 글에는 이게 붙어야지만 뭔가 마무리 점을 찍는 느낌이 또 이렇게 들게 각인을 시켜놔 버렸더라고요. 그 또한 서민균이라는 배우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자기애. 저는 그냥 저는 박애주의자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에 이렇게 촛불 집회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나란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 실제도 그렇게 열혈 남한가 궁금해서. 열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물론 지금 역시도 그렇지만, 제가 힘이 있어서 남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제가 지금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이고 뭉쳤을 때 힘이 시너지가 엄청 커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바꿨고 그래서 사실 그냥 약자들 편에 서고 싶은 게 있어요. 정의롭거나 열혈남하는 우리들의 군단에 한 몫을 하고 싶다. 네. 그래도 되게 열정 이렇게 느껴져서 보기 좋았어요.
그 덕분에 나도 이제 같이 한번 힘을 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보면 페북에서 세상에서 큰 공해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 상처는 많이 받았고 또 제가 또 많이 줬을 거예요, 사실 상처를. 말이라는 게. 네, 그렇잖아요. 누구나 사실. 그럴 거예요. 예, 예. 저도 이제 후배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선배가 되고 이렇게 중고참이 되고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따뜻하게 한다고 한 말이 후배한테는 사실은 상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대학로 모술집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배우들이었고 공연이 끝나서 즐겁게 얘기도 하고 이제 술자리가 진행되면서 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막 제 다른 테이블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다 꽂히는 느낌이잖아요. 뭐 드라마나 만화적으로 보면 뭐가 소리가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 아무리 좋은 말들도 내일이면 알아들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뱉은 걸 저렇게 술을 먹고 다음날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리고 좀 너무 아프고 슬퍼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문구가 법정 스님의 이제 무소유란 책에 보면 나오는 문구거든요. 꼭 누구 한 명을 꼬집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전체 분위기에서 그냥 이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구나. 너무 공허하고 쓸모없고 이 시간이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철이 드는 거 아닐까? 그렇죠. 여태처럼 살다가. 예, 가끔씩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유지가 또 돼야 되는데 가끔씩 그래요. 그러다 다시 또 철없이 지내고. 아니 그 철없는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엄마하고도 데이트도 잘 하고 엄마랑 또 이렇게 엄마도 재밌으시던데 그 엄마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제가 떨어져서 산 지가 거의 한 25년 정도 돼가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나와 있었구나.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떨어져 있었는데 막내예요.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런 막내인데 개막내 일을 하잖아. 예, 개막난이었고 사실 그래서 철없을 땐 가끔씩 이제 광주를 내려가도 친구들 만나고 놀기 바쁘고 또 술 이만큼 취해갖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나는 다 그렇지 뭐. 근데 지금은 아예 광주를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주 내려가지도 못하지만 명절 때 내려가면 일주일 정도를 잡고 아예 내려가거든요. 작품이 없을 때는. 그러면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부모님하고만 보냅니다. 일주일간. 어머니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면 같이 바람 쐬러 가고. 좋은 여자네. 아예 친구들하고 연락을 안 해요. 그냥. 그때라도 좀 효도를 할까 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동안에 철없이 군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거네. 어머니가 참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대답한 거를 올려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재밌으신 편인데. 유머스러 하시구나,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근데 아버지는 유머를 하려고 해서 유머가 아니라, 근데 아버지 그 투박함이 전 정말 웃겨요. 저번에 이제, 저번에 대선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신 분인데,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웬일로? 30대였으니까, 무슨 예비군 훈련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오늘이 뭔 날인지 아냐? 그래서, 각 나온다. 무슨 날이지? 예? 아니, 무슨 날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선거 날이다. 대선 투표 날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찍어야 되는지 아냐? 내가 웃으면서 아버지 누구 찍어야 되는데 2번 찍어라.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할 때 그래서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한 표가 아쉽다. 그 딱 끊어버리세요. 밥은 먹었냐, 뭘 하냐 묻지도 않고 누구 찍어야 되는지 2번 찍어라. 한 표가 아쉽다. 끊어버려요. 아버지는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닌데. 되게 정겹다.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정말 뭐지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답다. 야, 1시간 지나서 빵 터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 난 지금 바로 터졌는데 한 표가 아쉽다. 이거 완전 와. 그리고 이제 그때 재밌다. 연습파 때 그때 기욱 선생님하고 작업을 했나 아무튼 그 이야기 말씀드렸더니 이제 연습실에서 다 터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아버지 말씀이니까 조금 약간 아버지니까 좀 엄격하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잖아요, 아버지. 저는 순간 긴장했죠. 집안에 무슨 경조사나 할아버지 심각한 일이 있나 하고. 오늘 아버지 생신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잊어버렸나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선거 날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해요. 그치, 아무래도 막내 예,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예, 아프다잖아. 지금도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하거든요. 우리랑 똑같네. 네, 나도 엄마 그래. 그래서 하는데 너 뭐 두고 사냐? 밥은 먹고 사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러세요. 아유, 사랑스럽다, 말투가. 응. 에이, 밥이야 먹. 쌀 보내주니까 먹잖아. 이렇게 그거 갖고 어떻게 먹겠냐? 그래서 어떻게 뭐 사귀는 애는 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제가 전전 정권 때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예. 어떻게 됐어?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이 그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엄마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블랙리스트. 재밌는 얘기인데. 예,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니, 그 한가인 얘기도 페북에 올렸었고, 네. 그 몇 개 올렸었는데, 추석날도. 그래서 아주 그렇죠. 재밌어갖고 했는데, 네. 어머니 얘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 써놨는데. 이게 저의 정치 글도 좀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홍모 대표 그 지금의 제1야당 그분이 대표로 있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대학교 때 발정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정치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썼는데 돼지 발정제나 먹고 당신은 좀 그렇다 이렇게 써놨더니 야 그래서 너가 걔들한테 그 깜댕이가 돼버렸다면서 이렇게 깜댕이 뭐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블랙리스트 됐단 말이야. 블랙리스트를 깜댕이라고. 너는 깜댕이가 돼버렸다면서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였구나. 예, 예. 나 그게 너무 좀 보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그게 너무 웃겨갖고 예. 기억이 나서.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 얘기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늘 대박을 터뜨리셨네. 네. 어머니는 되게 순수하세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쵸. 네. 이렇게 만약 애정이 막 그 말투에서 네. 아주 그냥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흉내도 잘 내시네.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자를 맡아도 되겠어. 나 여자 어투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 안 그래도 특기에 사투리가 있어서 예. 뭔 사투리인가 했더니 워낙에 전라도 사투리는 예. 아주 달고 있는 거네. 예. 탭댄스도 주세요 또? 네네. 그러니까 탭댄스는 또 왜 배웠는데? 뮤지컬을 했나? 그러려고 배워놓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타까운데, 지금 후배들한테는 제가 거의 마지막 그 세대일 것 같아요. 한참 유행했었잖아. 그리고 저까지만 해도 그 극단 시스템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타 극단과 활성한 교류는 아니었지만, 한 극단에 들어가면 월화수목금토일 나와서 시스템이 쫙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은 탭댄스, 화요일 아침은 탭견, 수요일 아침엔 장구 배우는 시간, 판소리 배우는 시간. 이걸 극단에서 다 했어요. 선배들이 아니면 그 초빙을 해와서. 그래서 극단 안에서 사실 모든 걸 다 배웠었죠, 사실은. 근데 요즘은 어디 극단인데? 그때 제가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극단 무천에도 있었고 김아라 선생님 있었던 무천에도 있었고 이제 탭댄스를 배운 데는 이제 명동 창고극장. 거긴 아예 창고극장이 있으니까 극장에서 그냥 단원들이 계속 선생님들 모셔다가 배우고 거의 무료로 계속 배웠어요. 그런 시스템이 참 있어서 그때는 좋았는데 요즘 젊은 후배들은 돈 내고 정말 학원이나 어디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레슨을 받거나. 네. 이제 그 극단 자체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줄이 이제 말라버리고 하니까 이제 지원을 못 해주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참 극단 안에서 그런 트레이닝들이 그것도 돈이 안 많이 돼도 있었는데. 뭔가 예. 배우면서 즐거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예.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아무리 좋아해도 돈이 안 되면 선뜻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 요즘에는 힘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희한해요. 알바가. 네, 요즘 애들은 이게 계속 이제 알바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일주일을 사실 1,000원 하나 갖고 버틴 것 같거든요. 그때는 물가가 싸서 그렇지 않았을까? 물가가 싼 것도 있었지만 거의 극단에서 생활하니까. 그렇지. 극단에서 거기서 뭐 밥 주는 밥 먹고, 술 주면 술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집에까지 걸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대충 새우잠 자거나 뭐 이러면서. 그렇지. 그게 우리가 그때 정서였다. 그쵸, 예. 왜냐 그래서 연극쟁이 냄새가 많이 났었지 분위기 자체가. 실제로 냄새도 근데 났어요.
안 씻어서. 그때 대학로 분위기가 네네네. 정서가 그래도 예. 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쾌쾌해도 네네네. 우리만의 뭔가 오래된 책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좀 지금 비즈니스 마인드로 많이 흘렀죠. 사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아쉽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기숙사 선생님 얘기를 해서 네네네. 기숙사 선생님하고는 언제 만나서 뭔 작품을 했어요? 기 선생님하고는 이제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건, 정확히 몇 년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 거의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신춘문예를 하는데 2인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아빠 역을 한 번 했구나. 두 아이라는 한명숙 작가의 작품을 했는데 이제 그 제 상대 파트너가 허태경 배우라고 기 선생님 네네네네. 와이프분이 하시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네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갓 난 어린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같은 그 부부 역할인데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구나. 네네네. 그래도 뭔가를 봤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야. 네, 제 공연을 이제 제가 했던 몇 작품을 보셨더라고요. 이제 짤막하게 또 모노드라마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그걸로 같이 하고 또 바로 다음부터 관객 모독을 계속 했죠. 선생님하고. 관객 모독을 많이 했구나. 관객 모독을 한 제가 1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잠깐 흉내 냈지만 네네네. 그 코믹의 어떤 그 순발력이나 이 템포가 있네. 코미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관객 모독을 하려면 그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시켰구나. 네. 그거 재밌게 잘 잡아내서 그거 안 하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네. 제 배역은 하다가 다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계속 있었던 거고요. 아유, 또 그렇게 또 겸손하기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이제 작품이 있다면 관객 모독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그렇죠. 제일 오래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해서도 그렇고, 사실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정말 준비하고 할 게 어마어마한 작품 같아요. 사실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관객 모독의 매력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게 참, 그게 연기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뭘 모를 때는 하나만 알아도 되지만 네네. 이제 뭘 좀 알면 둘셋 알아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이제 배우하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후회는 늘 하죠. 왜? 예, 예. 좀 제가, 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마음도 좀 약해요. 잘 흔들려요. 눈 떠서 후회하고 눈 감으면서 또 잘했어 오늘 이렇게 하고 또 눈 떠서 에이 이러고 그 감정이 계속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안정적이 된다면 또 배우가 아닐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배우를 계속 해오면서 후회를 했다. 후회를 한 게 한 두세 번의 크게는 있지만 장난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늘 후회는 해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이 길을 택함으로써 내가 정말 서민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 한평생 사는데 이 길을 택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가고 있는 건지 뭐 그런 후회. 그리고 또 이 배우라는 삶 자체가 녹록치 않아서 힘든 그런 후회. 여러 가지 후회가 있겠죠, 사실. 진짜 뭐 안팎으로 예, 그냥 예. 고민 예, 예. 투성이어서 예, 예.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것까지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더 큰 뭐 행복이나 즐거움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중독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뭔가가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빨리 그만두면 넌 할 일이 많다. 내 나이까지는 어디 가지도 못한다. 맞아. 그만두려면 30대 이전에 그냥 그렇죠. 그만두고 네네. 빨리 세기를 가는 게 예, 낫고 예. 하려면 쭉 가야 되는. 예. 맞아. 39세까지도 괜찮아요. 오히려 40대 때부터 모든 게 안 되더라고요. 올 수도 없고 갈 예, 수도 예. 없고. 야. 직장도 못 들어가요. 39세는. 아이고야. 그럼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역할을 지금 쭉 얘기하면서 상대 배우들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상대 배우 중에 나는 이 배우 할 땐 정말 찰떡이다. 이거 찰떡호흡이다. 이런 상대 역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상대 배역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모든 분들하고 저는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진짜로. 근데 아닌 길. 그대로 반대로 말하면, 응. 제가 좀 괜찮은 배우인 거죠. 모든 상대를 다 맞춰준 거죠. 예? 오케이?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상대 배우여도 내가 맞추는 거네. 맞출 수 있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후배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지금 연습하는데 힘들다고, 왜 그러면 상대 배우랑 뭐가 안 맞다. 안 맞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가 상대 배우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럴 때는 상대 배우랑 기싸움 하지 말고, 네가 너의 줘라. 모든 호흡을 다 줘버려라. 그러면 그걸 다 바꿔도 맞고 자기 호흡으로 대사 치는 배우는 거의 없다. 현명한 배우라면 네가 준 호흡을 받고 거기서 대사를 줄 그치, 것이고 그치. 맞춰질 것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이제 연기 메소드가 나오는 거네. 서민균의 연기 메소드라는 거는 나의 호흡을 상대방한테 거의 주는 형이네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연기 스타일에 좀 맞춰지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만의 연기 스타일이 있겠는데 이 배우랑 연기라면 이 배우 화가 돼요, 제가.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 배우랑 연기라면 화술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이 배우한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뭔가 상대에 굉장히 맞춘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제게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또 쉽게 이렇게. 제게 없어서.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해요. 예술가가 나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게 또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길인데, 무대 위에 올라가 상대를 맡을 때는 나를 내세우기보다 상대한테 맞춰주는 그런 어떤 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야지 제가 또 돋보이고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불편해하는 순간 저도 불편해지잖아요. 상대가 편해하고 너무 좋아하면 저도 너무 이제 같이 호흡 맞추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래도 이게 언제 터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가 편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혼나고 눈치를 주먹을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맞추면서 자기가 돋보이는 거에 대한 방법이 생긴 거네.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저만의 장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로에서는 이제 거의 많은 배우들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제 제가 뭐 영상 작업, 영화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 뵌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의 거기서는 제가 신인이고. 근데 그들이 이제 대사를 치고 호흡을 치는데 들으면서 제가 대사를 치는데 그들하고 호흡하고 제가 맞추더라고요, 제가. 되게 쉽게 맞추더라고요, 제가. 그게 훈련이 돼 있었던 거네. 그동안에 연극하면서 계속 상대에 맞추는 거가 몸에 배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선배 연기하는 거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저 선배 너무 멋있다. 저 선배 막 성대모사까지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성대모사 하다가 혼나잖아. 혼난 적 없어. 예. 나 혼났는데. 그래요? 성대모사를 그러니까 안 혼나게 했어야죠, 저. 아니,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없는 줄 알고. 밥 먹고 어느새 왔지. 예. 저는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오늘 재롱전지처럼 예.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셨구나. 어쨌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유지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외골수도 많고 맞죠. 자기 고집과 또 아집까지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다 그렇거든요. 제가. 근데 그 분들하고 그래도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 게 성격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러니까 저도 고집도 많고 아집도 세고 외골수인데,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들하고 친해지기 방법은 이제 이끼리 터득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못해서 대인 관계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스스로 그걸 터득한 게 어디야. 그 또한 사람 관계를 잘한다라는 자체도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연기는 잘하진 않지만 연기 욕먹지 않는. 연기 뭐 잘하는 그 잘하지 않고 그거는 누가 판단할 거냐고. 사실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가 어떤 판단일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연기 잘한다 못한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희는 보여지는 거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말이 정말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안이 되고 이렇기도 하잖아요. 사회 문제까지 대두돼서 사실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살도 하고 연예인들이 그런 사태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가장 큰 건 우리는 거기에선 좀 자유롭잖아요. 덜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스스로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만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연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한번 너 참 연기 좋았다 스스로 만족할 때 연기를 그만둘 생각인데 그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족을 못해서? 네, 못해서. 아니, 그것만 딱 한 번 하면 그만둘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만 못 두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네. 욕심이 많은 거지. 아니요, 진짜 그 만족이 안 돼. 못해서. 그럼 이제 오늘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참, 밝다. 서민균이라는 배우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띄우는 느낌이 막 드는데. 네네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실 아까 서두에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한 거는 공연을 홍보하려고 시작했으나, 지금 시작한 이유는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럴 때는 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두시켜야겠네.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 쭉 들어보면서, 서명균 배우는 참, 밝고 건강하다라는 생각 참 많이 드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뭔가 생각도 좀 건전하다 보니까, 사실 얼굴은 사실 약간 도회지적으로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지? 조금 이쁜 역할을 할 것 같고, 좋은 것만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좀 기공자 느낌이 좀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작품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인권이라든지 뭐 또 뭐 얼마 전에 낭동에서는 뭐 이석기 의원의 석방 재심 토크쇼나 뭐 이런 거 네, 토크쇼 이런 식으로 막 또 이렇게 그런 자리에 가서 토크쇼 또 이렇게 MC도 많이 하대. 네네. 그런 거는 뭐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좀 어렸을 때, 뭐 이제 지금은 젊고, 그때는 어렸고, 어렸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 삼아서 사회를 봤었어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지금, 뭐 이벤트학과 교수기도 하면서 광주 전남북 이벤트 MC 연합회 회장도 하셨었고,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형 따라다니면서 알바로 좀 사회를 봤었어요. 그게 좀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퇴진 때 촛불, 우리가 전 국민이 촛불을 들었잖아요. 그 촛불의 의미를 그게 끝나고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촛불이 바뀌었으니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촛불은 어디서든 켜져 있어야 한다. 어디서 이 촛불이 먼저 밝힐 것이냐 생각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부터 이 촛불을 밝혀야 되지 어두우니까. 않겠냐. 예. 가장 약자들, 가장 소외된 계층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촛불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네요. 2018년도에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토크 콘서트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대단하시네. 네, 패널들로 이제 정치인분들, 각 사회단체 분들 모셔놓고 하다가, 또 이분들도 이제 같은 마음이신데, 이제 패널들을 모셔놓으니까 좀 지루해 하잖아요, 사실. 객석에서는 이제, 한 300~400명이 앉아서 이걸 듣고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해도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톤을 또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또 대본 드린 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퍼포먼스를 했어요. 들고 있던 대본을 던져버리면서, 자, 이 대본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말을 최대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객석으로 가면서 계속 제가 살아있네. 그러면서 좀 폭발적인 좀 뭔가를 얻고 뭐 이 분들 중에서는 안 좋아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사실. 이제 그러나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사실 크거나 뭐 화려한 그런 곳에 연락이 오면 제가 좀 거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배우니까 거기에 또 너무
사회자란 진행자라는 이미지에 또 배우라는 이미지가 묻힐까봐 그래서 조용하게 작은 데서 소수정에 정말 힘들어하는 곳 이런 곳 가서 그러니까 좀 덜 유명하게 네네. 변질되는 느낌이 아닌 배우로서의 올곧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예. 작은 촛불 하나의 네네네네. 마음으로 예. 아주 곱게 시작을 했네. 이제 그게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보면 실행하고 있어서 진정한 액터 같다. 그러니까 액터가 원래 행동하는 사람인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행했고 그거를 실제로 시대적으로 뭔가 반영을 하면서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 같이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행동하는 서민균 배우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무대가 참 저한테 감사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기할 때 이제 어느 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작품을 소화할 때 저와 배우로서 서민균과 진행자 서민균이 있는데 여기에서 채우지 못한 걸 여기서 분명히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같은 무대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과 여기는 내 뜻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간에서 이제 그렇지. 관객들과 소통을 한다면 여기는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객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걸 여기서 채울 수 있고 또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걸 여기서 채울 수 그 있고. 무한 긍정의 사나이네. 그럼 뭐든 어쨌든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제가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그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그 요양사 분들이죠. 100% 비정규직에다가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뭐 자격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은 인권조차도 사실 거의 사회에서 소외된. 그래요? 요양사들 시급 센데요. 시급 세죠. 근데 그게 다 요양사 분들한테 다 가지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프로테지가 또 이렇게 네네네. 센터로 가기도 예,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만났던 이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 얘기보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딸이 있어요. 대학생 딸이 있는데 그분이 지방 분이신데 올라오셔가지고 톨게이트 캐럿비유에서 시위를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딸이 밑에서 한 말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예전에 정말 창피했는데 지금 창피하지 않아. 자랑스러워. 이제 알았어. 엄마가 왜 거 위에 있는지. 비정규직이라서 이렇게 연수가 차면 엄마가 지금 2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연수가 차면 월급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쉽게 말하면 그 근속연수? 호봉이라고 그러죠, 호봉. 제일 불쌍한 게 연극 배우야. 아니, 물론 그래요. 우리는 비정규직이고 정규직도 없고 호봉도 없어. 네, 저도 그 말 하잖아요. 저도 그 말해요. 거기 가서 저도 한 말이 뭐냐면 근데도 그래도 왜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하지만 한 번도 정규직이었던 적이 없고 정협회는 있지. 우리 예술인들은 정규직일 수가 없어요. 공연이 하나 끝나면 바로 다시 백수입니다. 백수. 자, 이것도 우리한테 이거 굉장히 문제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네. 갑자기 싶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대신하는 대변인 인생을 그럼요. 살아서 그래서 그렇겠지. 사실 이 연극인들도 뭔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예술인들도 조금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나라에서 이거는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그렇게 시정이 돼야지 이게 무조건 이렇게 니네가 좋아서 했으니까 굶어도 상관없다라는 시대는 그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계속 촛불을 잡고 있어서 계속 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키고 있으시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이 인터뷰인 이거를 시작한 것도 우리 연극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사람들인지를 정말 소개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우리 서민균 배우처럼 작은 곳에 촛불 하나 들고 있다라는 이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면 좀 연극인들이 좀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어쨌든 작은 또 이렇게 목소리나 우리 작은 힘들이 모여서
시대적인 반영이 좀 된다면 연극인으로서 또 이렇게 또 보람은 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사실 힘 들이러 갔다가 응. 오히려 제가 힘을 많이 받고 그치, 와요. 힐링 받고 올 네. 수도 있지. 아, 힘을 그래, 더 맞아. 받고 내가 와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분들이 잘 살면 그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실 거잖아요. 그럼 대학로가 활성화될 거고. 그분들은 그냥 오셔도 네. 보게 해드려야겠지. 어쨌든 그럼 자,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이로 살기보다는 생각으로 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서민균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이것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내가 남보다 뭔가를 더 잘한다는 건 자긍심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지만 잘한다는 것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평가하고 상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술이라는 게 대부분 무형이고 등급이 없잖아요. 우리가 쌀이나 뭐 돼지처럼 등급을 때리지 않잖아요. 등급을 매길 수 있을지도 우수 제품이라서.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걸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너 몇 살이야? 너 얼마나 했어? 이게 어느 순간 계급이 되고 이걸로 누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게 우리 연극계뿐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 사회가 첫 만남에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낮다 그러면 어리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쉽게 다가가고. 그러니까 쉽게 다가간다는 게 편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무시하면서 다가가는. 그래서 내 밑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밑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말에 나이로 살기보다는 생각으로 살자라는 게 명심할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저도 후배들에겐 꼰대겠지만 내 앞에서 그 꼬리를 내리라. 근데 조금 더 자기가 꼰대면 난 뭐냐. 아니요, 선배님은 안 쉽어요. 아닐 수 있을까. 근데 그 나이로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소통을 좀 하자. 그래,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럼요. 생각이 맞으니까 오래 가더라고. 지금 나 이거 이제 그렇죠. 인터뷰 이거 하는 것도 우리 여기 이PD랑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나이는 어린데 생각이 방향이 같으니까 굉장히 오랫도록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 그럼요. 그게 있는 것 그게 같아. 친구잖아요, 사실. 맞아. 네, 동갑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건 동갑이야. 그건 그거는 동갑이지. 동갑일 뿐인 거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친구라는 거는 마음이 통해야 보는 바라보는 그럼요. 시점이 똑같은. 예. 그렇지. 오늘 그거 굉장히 마음에 든다. 네. 친구야. 네. 반갑다, 친구야. 이거 꺼지자마자 저 맞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민균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세월이 좀 흘렀어요. 흐르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얘기든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맺을까 합니다. 와. 이쪽 보면서.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이런 거, 되게 상투적이긴 한데, 막상 저한테 오니까 너무 슬퍼지는데요. 10년 뒤에 제가,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그래, 민균아, 너가 생각하고, 소신한 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10년 2019년 11월 21일 날 인터뷰하면서 말했던 그 생각, 소신 갖고 더 잘 살아보자. 수고했다. 왜 이렇게 슬퍼해? 왜 이렇게 슬프니? 몰라요.
아니, 지금 가장 바쁘게 살고 있는 서민규 씨가 갑자기 10년 뒤에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슬퍼? 모르겠네요.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아유, 참. 자, 오늘 울면서 서민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죄송합니다. 애썼어요. 아유.